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볼보에서 전기차 C40 리차지라는 제품을 내놨어요. 일단 외관, 기본 기능 이런 것 말고도 이 차에는 참신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차 보니까 저는 많은 게 떠오릅니다. 일단 볼보가 이 차 내놓으면서 내놓은 공약 같은 게 있어요. 앞으로 불과 4년 후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반반씩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9년 안에는 그 하이브리드까지 다 없애고 전부 다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차 어떤 차인지 일단 영상 한번 볼까요? 오우, 뭐가 멋있어. 오, 외관이 굉장히 예뻐요. 일단 그릴이 없네? 그릴이 뭔가 좀 덮여있는, 밑에 조그만 틈만 있고, 약간 옆면에서 봤을 때 느낌은, 이야, 디자인 멋집니다. 일단 램프도 이런 식으로 스르륵 켜지네요. 약간 볼보 특유의 램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첨단 느낌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뒤쪽에 윙이 하나 있네요. 다운포스를 일으킬 것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뭔가 좀 공기역학적일 것 같은 그런 윙이네요. 다음 영상은 헤드램프가 막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비출 수 있네요. 픽셀 라이트라고 하는 거구나. 헤드램프 멋지고, 메인 헤드램프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쪽에 있는 램프도 움직이네요. 이거 DRL인지 하이빔인지 어쨌든 같이 움직입니다. 실내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면발광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크게 들어가는 것도 있네요. 라이팅을 굉장히 신경 썼는데, 일단 충전을 하는 자동차, 전기차다 라는 점에서 이렇게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꽂아놓은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루프 진짜 멋있어요. 루프가 이렇게 곡선으로 쫙 내려오는 게 엑스포 같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파이런이라고 하고 나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요, 이 차의 주행거리는 420km. 420km? 물론 이거는 WLTP 기준이니까 우리나라에선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오겠죠.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4.9초라고 합니다. 결코 느린 속도는 아니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테슬라 때문인지 조금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이오닉 5보단 훨씬 빨라요. 아이오닉 5는 5.2초. 얘는 그거보다는 빠르다. 디자인은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는데, 이건 좀 완성된 차 같고, 아이오닉 5는 조금 콘셉트카 같잖아요. 그냥 모터쇼장에서 갖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플라스틱 부품이 너무 많아. 겉모양에 너무 많은 부분이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완성차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브라보, 정말 멋져, 와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보시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전 계약하신 분들 상당수가 아직 못 보셨을 텐데, 보시면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일단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차보다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있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볼보는 원래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걔들 좀 이상해, 저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했던 그런 회사. 요즘으로 치면은 약간 테슬라가 뭐 하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테슬라가 뭐 하면 위험하네,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같은 면이 있었어요. 볼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3점식 안전벨트. 그 특허를 굳이 안 내고 그냥 공개했어요.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그냥 공개하고 그 자체도 대단한 것 같은데, 볼보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에서 충돌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희한하게 비껴 맞아요. 무슨 무술 고수들이 이렇게 주먹 날라오면 이렇게 쓱 피하듯이 이렇게 탁 피해버렸어. 그냥 피해버리니까 차가 그냥 뒤에 가드레일이 있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이거 오히려 사고 날 뻔하는 장면,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시티 세이프티라는 저속 충돌 방지 기능, 이거 처음 나온 게 2008년입니다. 제가 처음 자동차 기자하고 얼마 안 돼서 이게 나왔는데, 이걸 보고서 그때 반신반의했어요.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해서 치지 않고 차가 선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서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이걸 대중화할 생각은 못했죠. 이게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하냐 라고 했을 때 볼보는 이걸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특히 그거 쓸데없는 거를 얘네들은 괜히 붙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 다 비껴맞기 하는 거 연구하고요. 현대차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개발했고, 그리고 긴급제동은 이제 표준화됐죠. 그래서 긴급제동이 없으면 세이프티 자동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3점식 안전벨트보다 이 긴급제동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이 안전에 대한 집요한 의지, 이게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뿐이 아니죠. 파워트레인도 이상하게 앞서갑니다. 그치, 왜 볼보가 파워트레인을 앞서가지? 그거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하잖아요. 예전에 볼보가 희한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 이거 블럭을 공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볼보 하면 5기통이 되게 인기였지 않아요? 크레용팝이 5기통 춤이라고 하고서 약간 볼보를 연상케 하는 그런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왜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볼보 하면 5기통이었는데 5기통 과감하게 없앴죠. 가장 싼 모델부터 가장 비싼 모델까지 다 4기통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봤죠. 디젤은 고출력이고 압축비도 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디젤은 길어야 되고 롱스트로크여야 되고 가솔린은 당연히 쇼트스트로크여야 된다. 이런 거 모르냐 이러면서 너네들은 돈이 그렇게 없냐? 이러면서 막 비웃었어요. 진짜로 진짜 그랬어요. 거기다가 볼보는 4기통에다가 슈퍼차저 붙이고 터보 붙이고 거기다 하이브리드까지 더해서 최고 성능이 내겠다 이러니까 돈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궁여지책을 내놓나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BMW, 벤츠 이런 회사들도 엔진 블럭을 공유합니다. 이 4기통 엔진 블럭을 공유해요. 그러니까 볼보가 뭐 자이든 타이든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앞서가는 브랜드였던 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볼보는 뭘 하고 있나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볼보는 확실히 지금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2015년에 벌써 모든 차종을 전동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때 발표한 것 중에 2020년에는 모든 차를 전동화시키겠다는 게 있었어요.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볼보의 모든 차종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볼보 D5 뭐 이런 거 있었잖아. T5 뭐 이런 거. 요즘은 이제 B5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거예요. 모든 차를 다 전동화 시키겠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선언이었던 게 그때는 제대로 된 전기차가 있지도 않았어. 볼보는 아예 전기차를 만들지도 않던 시대입니다. 테슬라가 오히려 괴짜 회사고 곧 망할 거다 이런 소리 듣던 시대예요. 게다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게 규제 자체가 없었어. 그때까지는 뭐 CO2를 95g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굳이 모두 다 전동화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다 비웃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엔진보다 훨씬 만들기 쉽기 때문에 신생 자동차 회사들이 엔진을 건너뛰고 그냥 전기 모터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정말 앞을 내다본 거였죠. 그러더니 올해 새로운 발표를 했죠. 2040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2030년까지 모든 차를 전동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니면 아예 안 만든다는 거예요. 기존까지 만약에 디젤차를 만드는 게 볼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볼보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지금 볼보 꽤 잘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사시면 곧 단종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차를 누가 사?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우리 자동차 100% 전동화하겠다 이 얘기는 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근데 볼보가 조금 용감하게 탑클래스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카 이 단종 시점을 가장 빠르게 잡고 있는 거예요. GM이 2035년 얘기했는데 지금 GM보다 벌써 5년이 더 빠른 거니까 2030년이면 실제로는 2025년부터는 팔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C40 리차지 나왔고 요 바로 직전에 XC40 리차지 그거 한 종류 내놓고서 볼보가 그냥 뻥치는 거 아니냐 블러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볼보 산하에 폴스타가 있잖아요. 그 폴스타라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서는 이미 두 종류의 전기차를 내놓고 미국 시장에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튼 전기차 시대 굉장히 빨리 올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에 볼보만큼 앞서간 회사도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C40 리차지 이 차가 그 시작점에 있는 차입니다. 볼보 브랜드 최초의 전용 전기차. 그러면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잠깐 살펴보시죠. 네, 이 차를 보면요. CMA 기반의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MA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eGMP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아키텍처라고 해요. 근데 이 CMA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라고 별도로 분리하진 않아놨어. 그러니까 이 CMA를 처음 만들 때 볼보가 내세운 게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맨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 플랫폼 하나로 전기차도 되고 가솔린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얘기는 뭔가 좀 섭섭하기도 하죠. 약간 스케이트보드처럼 이렇게 그냥 딱 아래 판 자체가 그냥 움직이는 그런 체제는 아니구나,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eGMP하고 비슷한 그런 플랫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또 설명에 이런 게 있어요. 볼보 자동차 리차지만의 새로운 얼굴과 최첨단 픽셀 기술이 적용된 헤드라이트. 자, 픽셀 기술? 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이오닉의 픽셀 기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 왜 픽셀이란 말을 이렇게 좋아하지? 픽셀이라는 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마케팅 용어로 이제 첨단 이미지를 주려고 하니까 지금보다 좀 더 첨단의 이미지 갖고 있는 IT 쪽의 용어를 이렇게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픽셀이란 말을 쓴 것 같고요. 근데 이 픽셀이란 말을 먼저 쓴 건 그럼 누구야? 아이오닉이 이걸 따라한 건가? 볼보가 이걸 따라한 건가? 몰라. 이거는 누가 따라했다고 하기는 그냥 같은 이름을 공유해서 쓴다. 앞으로도 계속 쓸 텐데 뭐. 그죠?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게 상대방이 이쪽에 있으면 그 상대방 눈이 부시지 않게 하고 전체를 상향등이 켜지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상대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앞차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 그리고 이 픽셀 자체도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잘 된다, 이것까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 하이빔을 켜놓으면 거의 안 켜집니다. 오토매틱 하이빔 켰을 때 거의 켜지는 경우를 아마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이게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픽셀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의 기본 OS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반이고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돌아가니까 뭐 개발자가 조금 더 유연하게 IT 업계에서 자동차 업계로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뭐 블랙베리의 QNX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안드로이드하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에 있는데, 사실 안드로이드 진영이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발자가 많아. 그리고 앱스토어 같은 것들을 나중에 혹시라도 열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다 넘어올 거기 때문에 자동차라서 개발이 더 힘들게 돼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인포테인먼트에 불과한데 장차 아이패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런 것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트윈 전기 모터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78kWh 배터리로 구동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4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잠깐, 이거 아이오닉 스펙하고 똑같잖아요. 아이오닉 스펙하고 너무 똑같은데 충전 시간은 조금 다르네요. 아이오닉 5는 18분 만에 80% 충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차는 40분 만에 80% 충전, 이렇게 좀 다르네요. 근데 약간 여기에 오해의 여지도 있습니다. 아이오닉은 18분 만에 80%라고 써있지만 처음에 이미 10%가 충전된 상태에서 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 얘는 0에서 80%인지 10에서 80%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기차 시대가 되면 전기차 충전 시간을 표시하는데 어떤 표준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금 트렁크가 해치식으로 열리는 거, 당연히 SUV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죠. 쿠페형 SUV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쿠페형 치고서도 많이 쿠페형이네. 에어로다이나믹을 정말 강조한 것 같은 그런 쿠페형 디자인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짐을 많이 실으면서도 되게 쉽게 넣고 뺄 수 있을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시장 높이도 낮기 때문에 짐을 올리기도 쉽고 빼기도 쉬운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이 굉장히 세단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약간 크로스오버의 그 독특함을 잘 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렁크는 살짝 실망스럽습니다. 프렁크를 열면 그 안에 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오닉5 보면서 그걸 K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K 과정은 항상 이걸 뭘 하나 열고 또 열게 만들어. 은행 가서 액티브X 깔고 키보드 보안 깔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잖아요. 약간 좀 불편한 거. 그 불편함을 갖고 있어서, 아니 그걸 누가 이걸 열고 누가 또 열어? 그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게으름이라는 게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게다가 거기 되게 지저분하고 주변이, 거기다가 뭘 내 짐을 넣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도 그러네. 얘는 왜 그러지? 얘는 왜 그러지? 쿠페형 SUV 다른 차들하고 정말 다른 점은 차체가 좀 낮다는 점이에요. 낮고 늘씬하기 때문에 결코 지나치게 뚱뚱한 아니면 지나치게 껑충한 그런 느낌이 드는 SUV가 아니고 아주 날렵한 느낌이 들고, 저도 한번
갖고 싶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일단 충전구는 뒤쪽에 있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용 전기차들은 다 충전구가 뒤쪽에 있죠. 주차를 할 때 뒤로 주차를 하니까 그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타이칸은 왜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완속, 급속을 다 앞쪽에다 놔뒀는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앞부분에 있는 전기차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것도 최대한 뒤쪽으로 좀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C40 리차지. 이건 볼보 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차 판매 전략을 갖고 있어서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메이커들이 정말 부러워했던 테슬라의 판매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찰제 판매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회사가 그만큼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업사원 필요 없고, 그리고 매장. 사실 자동차 매장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가보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대부분은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런 매장이 도대체 뭐에 필요하냐는 거죠. 굉장히 부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아이오닉 5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아가 CV를 갑자기 온라인으로만 팔겠다. 야, 이거는 너무 큰 사건이 되지 않을까? 노조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지 않을까? 당연히 투쟁할 것 같은데. 이 차가 언제쯤 나오냐면 올 가을에 나옵니다. 올 가을에 양산되고요. 벨기에 겐트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펙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100% 레더 프리, 100% 레더 프리, 가죽이 없다. 자랑인가? 요즘 정말 신기하네. 그걸 또 광고를 해. 왜 이러나 싶은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가죽 점퍼 이런 거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구글 빌트인 이렇게 써있네요. 구글이 빌트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글 어시스트 바로 적용되고요. 헤이 구글 풍악을 울려줘 뭐 이런 것들 해준다는 거죠. 그럼 바로 음악 나온다. 구글 지도 되고요. 이거 한국에서는 사실 구글 지도가 지금 무용지물일 것 같긴 한데 그거 알고 계세요? 왜 무용지물인지? 이 우리나라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게 금지래요. 지도가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라고. 우리나라 지도가 국가 보안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위성으로 그냥 찍고 있어요. 다 보이는데 뭐가 비밀이 거기 어딨어. 내비게이션도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청와대는 야 광화문에서 그냥 보이는데 청와대 농협 이런 데 검색해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청와대 가시는 분들은. 지도 정보가 소중하고 되게 중요한 정보인 건 알겠는데 간첩이 테러할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찍고 가서 테러하겠어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으니까 그냥 찍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구글맵을 이용한 자동차들도 많고 서비스들도 많은데 이게 좀 풀리게 되면 우리들의 일상에 조금씩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전기차 만드는 데 있어서 다른 회사들 지금 규제 때문에 등 떠밀려서 부랴부랴 하려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이러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돈을 아끼느라고 마지못해서 막 조금씩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자꾸만 설계 변경해야 되고 자꾸만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법규 바뀔 때마다 예상치 못하게 돈이 자꾸만 더 들어요. 그때마다 차 못 팔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한 게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유럽에서 벌금을 내고 있어요. 벌금을 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규제에 못 이겨서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남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만들어내고 규제를 끌고 와서 그래서 미래를 리드하는 회사가 되면 여러 면에서 더 유리해지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인사이트 그리고 철학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오미에서 나온 제품인데 충전이 되면서 배터리도 되는 거. 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 이렇게 눌러서 방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 충전이 되죠. 이렇게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꽂아놓고 스탠드로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 제품을 사려고 했을 때 최저가로 검색해보면 2만 몇천 원짜리도 있어요. 2만 몇천 원짜리 선택하면 이게 옵니다. 이게 오는데 되게 비싸게 생겼잖아. 색상 검정이라고 써있고 선택하면 이게 와요. 약간 속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아서 이걸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2개나 샀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재포장해서 보낼 거고 이건 이 상태로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안모터스와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태안모터스에서 제공하는 양키 캔들, 태안모터스 무릎 담요, 태안모터스 머그컵 2개 댓글 남겨주시면 6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